턱에서 나는 소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턱관절 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동반될 수 있고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3개에서 4개의 손가락이 세로로 들어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 치아의 부정교합, 턱의 외상, 턱의 구조적인 문제, 턱 깨물기, 그리고 호르몬, 유전, 자가면역 질환들도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 스플린트 사용, 약물치료, 주사치료, 심할 경우에는 턱관절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턱관절 프롤로 치료나 PDRN을 활용한 재생치료도 효과가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주변에서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입을 벌릴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거 걱정해야 할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든든닥터 이원장입니다. 네, 턱에서 나는 소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턱관절 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거나 입을 벌리기 어렵다면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죠. 턱관절 장애는 좀 생소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관절과 주변 근육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동반될 수 있고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면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턱에서 나는 딱딱 소리, 턱이 빠지는 느낌, 입을 벌릴 때의 통증은 모두 턱관절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턱관절도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다니 저도 오늘 자세히 알아가야겠어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이유와 턱관절 장애의 주요 증상들, 그리고 예방과 치료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증상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흔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를 꽉 깨무는 습관, 이갈이 같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꽉 다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집중하거나 운동할 때 이를 꽉 물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습관들이 지속되면 턱관절에 센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나 관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턱관절과 목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서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그런 자세로 생활하는데 턱관절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를 갈거나 악무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단순히 물리적인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 치아의 부정교합, 턱의 외상, 턱의 구조적인 문제, 턱 깨물기, 그리고 호르몬, 유전, 자가면역 질환들도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데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이 턱관절 장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턱관절 장애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을 통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턱관절 장애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턱에서 소리 나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턱 주변은 물론이고 귀 근처, 관자놀이, 목, 심지어 편두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이 턱관절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턱관절과 연결된 근육과 신경이 머리, 목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신경과부터 가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주변에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턱관절 문제였던 분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소리예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딱딱 혹은 징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 관절 내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질환일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소리와 통증이 동반되거나 입을 벌리는 데 제한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3개에서 4개의 손가락이 세로로 들어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새 손가락이 세로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보다 덜 벌어지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증상은 연관 증상인데요. 이명, 귀 먹먹함, 어지러움, 멀미 증상 같은 것들도 턱관절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생각보다 증상이 다양하네요. 그냥 턱만 아픈 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도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턱관절 장애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전문적인 치료예요. 먼저 생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를 꺾 깨무는 습관.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자주 깨무는 건 턱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자각하기 위해 메모를 남겨놓거나 혀를 윗니에 닿게 해서 입을 살짝 벌린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군요. 저도 실천해봐야겠어요. 다른 습관도 있을까요? 네, 둘째는 자세 교정이에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화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베개를 피하고 정자세로 자는 것도 턱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구부정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 자세 교정은 턱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근육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규칙적인 운동, 좋아하는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턱관절 질환이 좋아질 때까지는 피하시고 턱관절 질환이 좋아진 이후에도 턱관절에 무리 갈 정도로 먹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 스플린트 사용, 약물치료, 주사치료, 심할 경우에는 턱관절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턱관절 프롤로 치료나 PDRN을 활용한 재생치료도 효과가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료 방법이 다양하네요. 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교정하면 대부분 수술까지 가지 않고 호전될 수 있습니다.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프로는 무심코 넘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단순히 턱에 생기는 통증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두통이나 이명, 목 통증 등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턱관절 장애는 이갈이, 이를 악무는 습관, 나쁜 자세, 스트레스 등 일상적인 요인에서 시작되고 통증, 턱소리, 입 벌리기 어려움, 이명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전문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수술 없이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단과 관리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